안녕하세요. 베리타스 버퍼건 전진명입니다. 지금부터 제7회 상황판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는 최대한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6회차랑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아진 난이도에 다시금 또 법저가 법저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를 낮춘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7회차가 원본 문제, 그러니까 초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합답형 문제로 나와 있었다면 원래 문제에서는 1번에서 5번까지 5개의 선지로 구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값만 구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 원래는 2개 또는 3개의 값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선지 하나하나도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꽉꽉 채워서 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학생분들께서 이걸 편하게 푸는 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6회차에서 굉장히 좀 낮아진 난이도를 경험하기도 한 시점에서 갑자기 난이도를 끌어올리면 좀 타격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난이도를 깎았습니다. 물론 8회차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8회차는 뭐 7회차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열심히 난이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려운 거는 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주처럼 68점 뭐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3회차, 뭐 4회차 이 정도처럼 50점 초반대까지는 안 내려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퀴즈 문항 자체가 좀 적기 때문이에요. 퀴즈 문항이 많으면 퀴즈가 난이도가 높고 문항수가 많으면 학생분들이 잘 못 풀고, 퀴즈가 많아도 난이도가 낮으면 뭐 이러면은 좀 괜찮은데, 퀴즈가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문제수 자체가 적어버리면 그 문제들을 피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원작처럼 원본처럼 뭐 3개, 4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지만 이 문제는 나름대로 그런 거 다 쳐냈기 때문에 전체에서 한 4-5문제 빼고는 그래도 풀 수 있는 구성으로 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정보를 이해를 충분히 해내 주시기만 하면 그래도 풀만한, 나름대로 6회보다는 어렵지만 3회 정도보다는 훨씬 풀만한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퀴즈 문제 자체의 수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계산이나 조문형 문제들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을 좀 다룰 생각이에요. 좀 난이도가 있는 유형들도 다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조, 2조, 3조 이렇게 총 3개의 조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총 3개의 조는 그 대상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기관. 자, 기관과 관련된 법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딱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관의 목적이 첫 번째 조의 1항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나오고 나면 뭐가 나오냐? 바로 지정과 취소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관을 해제를 하고 해체를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행정법과 관련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을 우리 특정 행정청들이 지정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정 자체를 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호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요거 2, 3호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고 정지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가 있지만 1호에 해당하는 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요 부분은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3, 4항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뭐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될 수 없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명령을 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금을 물릴 수 있다든지 이런 벌칙 부분이 2호에서부터 쭉 나온다는 거 요거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여기에 벌칙이 나온다. 뭐 상세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상세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벌칙이 이 부분에 나온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의 내용은 활동 지원 급여의 내용에 대한 활동 지원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가와 지원이죠. 평가와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다. 상세하게 뭐 주어가 어떻게 되고 뭐 목적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평가랑 지원 뭐 요 단어 정도만 캐치하고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리와 기록 관리 및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게 여기 나와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법조문 읽을 때 그 조문을 다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걸 뭐 뛰어 넘어가면서 읽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단어들을 보시면서 뭐가 중요하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지상에서 쭉 내려와서 이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 있는 이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한 이유는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시도지사 등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서 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기 위해서 이런 걸 언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살펴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인덱스들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를 찾아갈 것인가 그런 지표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표를 만드는 것들은 키워드들이죠. 핵심 키워드들이고 나머지 이 키워드들의 이제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상세하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지정이라는 단어를 찾아 올라갈 때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취소로 갈 때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보지 않더라도 취소랑 관련된 부분에서 어차피 1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취소 받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3, 4항에 나오겠구나. 1조에 3, 4항에 나오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조에서 어차피 평가랑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재지정 이런 파트는 2조 전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요. 3조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주어가 다른 게 나오고 이런 시스템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3조에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구역만 나눠두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선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서울특별시장은 활동지원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평가가 나왔죠. 평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평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제2조를 보셔야 됩니다. 제2조를 보시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특별시장이 할 수 있느냐, 이 주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지위에 맞느냐, 지위를 검토를 하고 권한을 검토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죠. 그래서 제2조로 가서 봤더니 시장, 군수 등이 이런 지원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여기에 주어가 나와 있죠. 여기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특별자치시장 안에 서울특별시장이 들어가느냐? 아니죠. 제주특별자치시장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이 서울특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급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치시장은 시장 군수급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특별시장은 뭐뭐 할 수 있다. 요거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주시장은 장애인 활동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 정보 시스템 요거 어디 나오는 거였어요? 제3조에 나오는 거고, 제3조에 나오는 거고, 이때 이게 제주시장이 할 일인가? 아까 볼 때 아니었던 것 같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제3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1항에 따르는 활동 같은 경우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주시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1조를 보셔야 되고 1조에서도 제가 아까 잘랐던 거 기준으로 사망 앞에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때 지정을 취소를 하는 주체는 시장, 군수 등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는 거는 틀린 내용이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을 받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업무 정지 명령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5번에서 B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청구를 했고요. 시장 군수들이 지정 취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를 한 다음에 3년 후에 재지정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지정 취소랑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이 위쪽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재지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망 뒷부분을 보게 되고 사망에서 지정 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년 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5번. 이렇게 해서 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건드리는 이유는 이 1번 선지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자, 특별자치시라는 표현과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표현에 낚여서 특별시랑 특별자치시가 같은 거다라고 착각을 했을 때 1번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왔을 때 아,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얘랑 5번을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한 3번쯤에 있었는데 5번으로 내렸거든요. 1번 선지를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2, 3, 4를 안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여기 1번에서 낚여서 틀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5번은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5번에 좀 깔았습니다. 뭐 5번 보고 1번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중간에 집어 넣으면 선지 배치상 더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서 제가 5번에다가 조금 이 답을 밀어놨고요. 그래서 아마 선택하시기엔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한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왜 생소한 문제냐? 이 최종 기한이라는 단어 때문이겠죠. 최종 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최종 기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날짜 계산해야 되는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키워드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구속영장이 키워드가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이 청구할 수 있는 최종의 기한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중간에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봤는데 여기서 죄질이 나쁘고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속영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구속을 하기 전에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현행범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구속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구속을 못하면 그 현행범을 구속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사전 구속영장과 사후 구속영장의 차이예요.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사후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잡아놓은 다음에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사후 구속영장으로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자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체포한 때로부터 체포한 때로부터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해야 되고요. 청구를 해야 되고요. 청구를 해야 되고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서 현행범이 체포되었을 때는 위 48시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현행범이 이제 사인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체포 시간이라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인도한 시점, 수사기관에 인도한 시점이니까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경찰이 먼저 나오면 경찰이 먼저, 검찰이 먼저 나오면 검찰이 먼저 해서 수사기관에 인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48시간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포 적부심을 위해서 수사기관 관계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때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하는 기간까지는 48시간에 산입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법원에 접수를 하고 검찰청에 반환될 때까지, 검찰청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48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포인트가 다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기본은 48시간이지만 사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사인이 이제 현행범을 잡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인도를 한 시점부터 48시간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원 접수하고 검찰청에 반환되는 시간까지는 빼줘야 된다. 이걸 보시면 다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갑이 이제 피해자 A의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행인 B랑 마주쳐서 격투 끝에 잡혔다고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누구한테? B한테. B는 근데 어떤 사람이죠? 사인이죠. 그냥 이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수사기관에 인도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때부터 기산점을 잡는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같은 날 땡땡시 40분경, 그러니까 6월 15일 그리고 땡땡시 40분경에 경찰관한테 인도했으니까 이 시간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틀 뒤까지가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에요. 여기 최종 기한인데, 문제는 여기서 변호사 C가 10시에, 그 오전 10시에 갑에 대한 이 체포 적부 심사를 신청을 했고 청구를 했고, 그다음 경찰관 D가 11시경 수사기관 1회를 이제 지방검찰청에 송부를 했고, 그때 검사가 12시경에 의견서랑 함께 지방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이 앞부분의 시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방법원에 접수된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를 거쳤고 청구를 기각을 한 다음에 5시까지 지방검찰청장에 청에 수사기록 일체를 반환을 했고, 이 기록이 경찰서에 반환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검찰한테 언제 갔냐기 때문에 여기서 17시만 남기면 되겠죠. 나머지 다 지워주면 됩니다. 다른 시간 다 필요 없죠. 그러면 12시부터 17시까지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전체 기한에서 빼주는 시간이 총 5시간인 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17시부터 17일 40분부터 5시간 더 해주면은 5시 40분까지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용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이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쳐내는 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계속 혀를 씹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좀 잘 맞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량이 많아 보이는 것 때문에 괜히 무서워서 안 들어갔다가 쉬운 문제인데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시면서 선구안, 내 선구안이 올바른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대안 비교하는 문제고요. 지금 뭐 여기 333 적혀 있는데 당연히 1, 2, 3안이겠죠? 1, 2, 3안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색깔이 오타가 난 거고. 자, 내용 봤을 때 이 연필 공장에서 일하는 가벌병정부가 있고 이제 60개를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만들 때 60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같은 총 한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연필의 개수가 15개이기 때문에 4시간이면 전부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때 기본적으로 4개, 뭐 8개, 12개, 16개, 20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 원판 모양의 피자를 나누어 먹는 방식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5명이 동일하게 나눠 먹으면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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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먹을 거고요. 5명이 동일한 시간 동안 만든 연필 개수에 비례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1대 2대 3대 4대 5로 먹게 될 거고요. 그다음 3안에서 각각 12개씩 만들어서 만든 시간에 비례해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12, 6, 4, 3, 2.4의 피자를 먹겠죠. 분단위까지 고려한다는 거는 뭐 요 2.4에 대해서 뭐 대충 20분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냥 차이를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1, 2, 3, 4 안에서 이 선지를 확인하고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선지 같은 걸 보시면은 요거 계산해서 푸실 수도 있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지금 여기는 제가 딱히 분모를 만들지 않고 자연수, 가급적이면 이제 자연수 비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피자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총량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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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먹을 때는 총 합쳐서 5분의 1씩 먹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 15니까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3, 15분의 4, 15분의 5 이렇게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 관계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다 더했었더니 1이 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값으로 이 밑에 분모를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먹는 피자의 양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일반 선지 같은 걸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다 더하면 5고 나누기 그러니까 분모에다 넣어주면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는 다 더하면 15니까 분모에다 넣어주면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3, 15분의 4, 15분의 5가 나올 거예요. 그때 병 같은 경우는 이 1안에서도 5분의 1, 2안에서도 15분의 3,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을 먹게 되고 그러면은 전체 비중에서는 1, 2안이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선지에서 을이 먹는 피자의 양 같은 경우에는 1안보다 3안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1안에서는 5분의 1만큼 먹지만 3안에서는 이걸 다 더한 것들의 값이 30보다 작다면 6을 분자로 갖는 5분의 1을 6을 분자로 갖는 걸로 바꿨을 때 이제 30분의 6이 될 텐데 이거보다 더 작은 분모를 가진다면 당연히 이 전체 값은 커지게 될 거니까 이 합이 30보다 크냐 작냐만 검토를 하면 되죠. 근데 10, 22, 25, 27.4 30보다 작으니까 30보다 작은 분모 그리고 분자는 6 이렇게 되니까 5분의 1보다 큰 게 되고 3안이 더 많이 먹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갑에게는 3안이 피자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볼 필요도 없겠죠. 볼 필요도 없겠다라는 게 2안과 3안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2번 선지랑 3번 선지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선지에서 이 을이 5분의 1 이상을 먹었습니다. 3번 선지에서는 갑을 말하는데 갑은 을의 2배를 먹게 되니까 당연히 5분의 1보다 많이 먹겠죠. 1, 2안에서는 5분의 1이랑 같거나 그 이하를 먹었는데 3안에서는 5분의 1보다 훨씬 크게 먹으니까 2배 이상 먹으니까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당연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지에서 2안에서 을과 병이 먹는 피자의 양의 합은 무가 먹는 피자의 양과 같다 돼 있는데 자 2대 3대 5니까 맞는 말이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다음 5번 선지에서 1안에 비해 먹는 피자의 양이 증가한 사람 수는 2안보다 3안에서 더 많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2명이 더 늘어나요. 2명이 먹는 양이 더 늘어나고 자 3안에서는 어떻죠? 30보다 작기는 하지만 27.4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얘랑 얘 비교하면은
6분의 얼마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더 적게 먹고 얘 둘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2안이나 3안이나 먹는 양이 증가한 사람은 똑같이 2명,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안보다 3안에서 더 많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9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심히 지울게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봤을 때 카드 총 20장이고 한 장부터 1부터 20까지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고 3장의 카드를 뽑은 다음에 3장의 카드를 뽑는, 자, 민주가 먼저, 그러니까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선 민주, 후 수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턴이 이제 이 각각의 행위 한 번씩 하는 게 이제 한 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카드 3장의 숫자가 모두 소수인 경우를 먼저 달성하면은 승리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부터 20까지니까 소수가 몇 개 있냐라고 했을 때 2, 3, 5, 7, 11, 13, 17, 19 해서 총 8개가 있죠. 자, 이렇게 8개가 있다는 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주시고, 각자 3장을 뽑은 이후에 승리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또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카드 수가 전부 다 소수인 경우에는 해당 턴은 비긴 거로 보고요. 그리고 이 턴이 시작됐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버리고 뽑지 않은 카드 중에서 수호가 먼저 3장, 그리고 민주가 3장의 카드를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이 4번째 조건을 봤을 때, 6장의 소수가 뽑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수가 6장이 뽑혔다라면, 이 총 8개의 소수 중에서 6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2장밖에 안 남죠. 2장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 턴이 시작됐을 때, 이 경우에는 승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소수가 6장이 아니라 소수가 이제 각각 3장 이상을 갖지 못해서 2장까지밖에 못 가져서 이 승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라면은 이제 2번째 턴에서 승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2번째 경우, 4번째 조건에서 2번째 경우,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승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서 1턴이 진행됐을 때 민주가 승리할 확률은 1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20장 중에서 3장을 뽑죠. 그럼 우리 20P3 이렇게 쓰죠. 이건 조합이 아니라 순서대로 뽑기 때문에 20P3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뽑아야 될 거는 이 8장 중에 3장을 뽑아야 되니까 8P3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는 56, 얘는 57이니까 1보다 작고 20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20분의 1이 5%죠. 5% 곱하기 1보다 작은 거, 당연히 10%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처음에 6%인가 5%인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계산할 때 빡세겠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눈에 안 들어갔을 땐 너무 계산이 복잡하겠다 싶어서 일단 10%로 바꿨고요. 10%보다 작다는 당연히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가 뽑은 카드 3장의 곱식 572일 때, 572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572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되돌려서 소인수분해를 딱 해보시면은 2의 제곱에 11 곱하기 13이 나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 따르면 숫자는 1에서 20까지 밖에 없고, 그러면 11, 13, 4 이렇게 총 4개의 숫자를 뽑은 게 되겠죠. 자, 11, 13, 4 이렇게 3개의 숫자를 뽑은 거고, 그럼 소수는 이제 6개 남았고요. 전체 숫자도 17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비겨야 되죠. 비겨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 누구니? 수호가 이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호가 이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 수호가 이기지 않는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수호가 이기는 케이스를 빼주는 거예요. 수호가 이기든 뭐 민주가 이기든 뭐 비기고 나서 이기는 뭐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전체의 확률은 1이고 여기서 빠지는 건데 이 중에서 수호가 바로 소수 3장을 뽑은 경우를 먼저 빼볼게요. 그러면은 17P3에 6P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이 전체죠. 이 경우에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수호가 3장을 뽑지 못해서 이 소수가 남아있는 경우를 따졌을 때 이제 얼마가 나오냐 이런 걸 이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카드 수는 계속 줄어드는 거고 그 뒤에 뭔가 곱해지는 값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요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6P3 하면은 654, 그 다음에 17, 16, 15가 나오죠. 그러면은 딱딱딱 해서 3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34분의 1이 나오고 그러면은 첫 번째 턴에서 경기가 끝이 나지 않을 확률은 34분의 33. 여기서 두 번째 턴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민주가 이길 확률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요 경우만 뺀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몇 가지로 갈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P3에다가 여기서 하나도 못 뽑았을 때는 당연히 6P3으로 들어갈 거고요. 하나라도 뽑았을 때는 하나만 뽑았을 때는 이게 하나가 줄어들어서 5P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뽑았을 때는 4P3이 되겠죠. 그럼 14P3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민주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요건 다 또 빼줘야 되겠죠. 이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지만 이걸 다 빼줘야 되는 거고 요 확률에 있어서 요걸 다 빼준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곱한 값이 90을 넘어갈 것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지금 해설에는 요거 빼는 것만 적어놨는데 이 뒤에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굉장히 이제 값들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값이 90%보다는 아득하게 크잖아요. 이 뒷부분에 곱해지는 게 뒷부분에 빠져나가는 부분이 90%를 상회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아닐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케이스를 다 넣어서 요거 빠지는 부분들을 다 곱해줘야 되는데 그걸 곱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비길 확률을 90%보다 작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니은을 맞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1턴에서 비긴 확률이라고 하면 너무 쉬워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일단 그대로 놔뒀지만 이 뒷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수호가 승리를 1턴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기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그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게임이 끝나는 확률이 1에 가까워져요. 뒤로 갈수록 게임이 끝나는 확률이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14P3에 4P3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 분모가 어차피 이미 큰 상태이기 때문에 91분의 1이 빠지는 게 전체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543 해봤자 14분의 13 그리고 이건 곱하면 얼마쯤 나올까요? 대충 한 172분의 172 아닌 것 같은데 계산이 많이 느려져가지고 182분의 5 뭐 요런 값들이 나오는 게 빠진다고 한들 여기서 적당히 비율을 잡아서 빠진다고 한들 90%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계산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90%보다는 작을 수가 없겠다 생각하시고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1턴에서 민주와 수호가 모두 소수가 적힌 카드를 한 장도 뽑지 못해 비긴 경우 한 장도 뽑지 못해서 비긴 경우는
2턴에서 수호가 승리할 확률이 10%보다 작다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수호가 승리할 확률 이 10%보다 작은지 작지 않은지를 따질 때는 2턴에서 민주가 한 번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면 되고 그 확률이 90%보다 크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하나도 못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14장 중에서 3장을 뽑게 될 건데 이때 분모는 14P3, 분자는 8P3이 될 겁니다. 그러면 14, 13, 12에 8, 7, 6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13분의 2의 확률로 민주가 승리를 하죠. 자, 민주가 승리를 하는 케이스는 요거고, 자, 수호가 승리할 확률은 뭐 여기다가 이걸 뺀 값에다가 또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건데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빼고 나서 1 빼기 13분의 2를 한 시점에서는 요걸 뺀 시점에서는 사실 여기 뒤에 나오는 게 11P3분의 8P3 뭐 7P3 6P3 여기에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고 분자랑 분모가 거의 비슷해져 버렸죠. 분자랑 분모가 거의 비슷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10%보다 작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차이를 제가 굉장히 크게 벌려드렸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민주가 승리하지 못할 확률이 13분의 11이고요. 이 13분의 11의 케이스 중에서 각각 곱해지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P3, 8P3, 11P3, 7P3, 11P3, 6P3에 이것들이 이제 비례가 돼서 이 13분의 11을 분할을 해서 곱해지는 그런 값이다라고 한다면 이 값들이 이미 충분히 크기 때문에 훨씬 더 10%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복잡해질 건데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선지를 정오를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10번 문제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계산을 끝까지 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선지에서 굉장히 격차를 크게 드렸기 때문에 10%보다는 당연히 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가 이기지 못할 확률이 13분의 11이에요. 거의 80%가 넘죠. 네, 80%가 딱 넘죠. 80%가 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 80%를 뭐 2대 3대 2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뒤에 걸 곱해준다고 해서 이 숫자 값들이 전부 다 50%를 넘는 시점에 얘가 50%보다 안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수호가 승리할 확률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피자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요. 8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얘네가 토핑부터 집어넣고 나서 먹을 때는 여기 자라고 돼 있는데 1번이겠죠. 1조각부터 한 조각씩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재료를 넣고 먹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8조각이니까 1, 2, 3, 4, 5, 6, 7, 8조각이라고 하면 갑을 병, 해서 여기서부터 갑이 먹게 되겠죠. 그리고 갑이 이걸 먹고 여기 3번도 먹고요. 6번도 먹게 될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네. 다시 할게요. 자, 8번 자리에 갑이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을, 병, 갑, 을, 병, 갑, 을, 병 이렇게 피자를 먹게 됩니다. 자, 여기 피자 먹는 거 쫙 깔아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웃하고 있는 피자 조각을 을이 절대 먹을 수가 없고요. 다음 병이 먹는 피자 조각 모두에 병이 싫어하는 재료가 들어가 있다는데 이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간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갑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랑 베이컨을 싫어하니까 양송이랑 피망을 좋아하고요. 이 을은 양송이, 피망 말고 나머지를 다 싫어한다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싫어하는 거는 뭐 불고기, 베이컨이고 양송이, 피망도 다 좋아하는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병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개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병이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재료를 싫어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갑이 지금 두 개를 싫어해요. 그러면 만약에 을도 두 개를 싫어하고 그게 동일한 거다라고 한다면 둘 다 좋아하는 게 같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다 같다라고 한다면 병이 좋아할 수 있는 재료가 두 개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좋아하는 재료는 두 개, 을이 좋아하는 재료는 한 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좋아하는 재료는 이때 세 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을은 양송이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피망을 좋아하겠죠.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양송이 피망, 을 같은 경우에는 피망, 그리고 병은 피망을 뺀 양송이, 불고기, 베이컨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럼 두 개, 한 개, 세 개가 되겠죠. 그때 얘네들이 피자에다 토핑을 올리는 방식은 1, 2, 3번부터 순서대로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갑이 양송이나 피망 중에 하나를 넣고 2번에는 을이 피망을 넣고 3번에는 불고기부터 이제 양송이까지 이렇게 병이 넣고 이거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무한히 반복해서 열심히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내용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틀릴 만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 이 정도 깔아놓고 이제 니은 선지 보시면 되겠죠. 병이 먹는 피자는 2번, 5번, 8번 이때 병이 싫어하는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병이 싫어하는 재료 뭐죠? 갑이랑 을이 좋아하는 피망. 근데 여기 피망 들어가 있고요. 5번에 피망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피망이 들어가 있죠. 세 가지 경우 모두 피망이 들어가 있으니까 병이 싫어하는 재료 들어가 있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 말고 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12번 깔끔하게 답이 큰일 날 뻔했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옳은 거 골라 버렸죠. 죄송합니다. 이거 어쨌든 니은은 틀린 거다. 니은은 맞는 거다. 자 그럼 니은이 맞아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하냐? 갑이 먹는 피자 조각에는 을이 싫어하는 재료와 좋아하는 재료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있는데 3번과 6번을 갑이 먹습니다. 피망 들어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재료 있고요. 피망 외에 나머지 재료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싫어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고요. 논리 퀴즈를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살짝은 뭐 상황 판단과 언어의 중간에 있는 듯한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진짜 난이도를 어떻게 깎아드릴까라고 열심히 고민하다가 선지를 간단하게 만들었죠. 다음 글과 정보에 따라 추론할 때 하나의 정보를 추가하면 을이 거주한 지역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중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조건 분석을 한 다음에 선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지를 바로 대입을 해서 선지를 가정을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선지가 특이한 게 5번이죠. 5번이 제일 경우의 수가 이제 크게 좁혀지는 거기 때문에 5번을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로 들어간다면 바로 5번 선지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때 29세, 30세, 31세, 32세 이렇게 사람의 나이 수가 달라지고 이때 이제 지역도 네 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집어넣기가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이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연결시켜 주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30세 대전, 그리고 32세 서울, 그리고 뭐 인천도 수도권이니까 대구, 인천 이렇게 깔아주고 나서 갑은 정보다 나이가 적고 을과 정의 나이를 합하면 30이니까 자 을과 정의 나이를 합해서 30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이 을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겠죠. 갑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정,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서 거주한 지역을 알 수 있는 게 5번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조건을 보시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전부 다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총 3가지가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대입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원래는 5번 선지로 주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좁혀줄 수 있는 특수한 하나의 그 경우의 수. 그러니까 뭐 을은 어디에 산다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 내에 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라 이것도 선지를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나름대로 여러분 난이도 깎아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와닿을지는 모르겠고 이 원래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 진짜 어렵구나. 그렇지만 그 문제들이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정말 좋은 문제고 저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2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뭔가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저도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죠. 선지가 원래 5개였는데 5개 다 풀어라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쉽게 좀 바꿨습니다. 조금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배구 경기에서 공격 능력을 측정하는 수치 중에 하나에 공격 성공률이라는 게 있다. 공격 성공률은 전체 시도 개수 중에서 공격 개수의 성공 비율이다. 그래서 전체 공격 시도 개수에서 공격 성공의 비율을 구하면 이게 공격 성공률이다라는 게 나오고 이때 이 공격 성공률이 잘못 보여주는 부분은 상대에게 오히려 점수를 헌납해 실패한 공격과 성공하지 않았지만 다음 플레이로 우리 팀이 득점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공격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팀 플레이랑 망친 거랑 이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격 효율이라는 게 나왔고요. 효율이라는 거는 점수를 내준 블로킹 차단과 공격 범실을 뺀 것이다. 공격 시도 뭐 이걸 다 빼는 거죠. 이때 이거보다 줄어들지 않을까요? 공격 성공률의 공격 성공 개수에서 그러니까 공성에서만 뭔가 빠집니다. 공성에서 블로킹 차단과 범실을 빼주고 이걸 나눠서 뭐로 나누죠? 시도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가 팀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됐는지를 직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늠하는 거죠? 공격 범실이나 블로킹 차단 이 부분을 뺀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 값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공격수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유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최소 점유율이라는 거는 얘네가 좀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점유율이라는 걸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20% 이상이라야지 순위를 매기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구 선수들 사이에서 평가를 하는데 점유율이 20%가 아닌 게 나왔죠. 네, D는 일단 지워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 성공률과 공격 효율을 봤을 때 C 같은 경우는 값이 같죠. 나머지는 다 값이 5씩, 10씩 차이가 나요. 점유율이랑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 당연히 C 말고 나머지는 조금 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공격 성공률이 50이고 25고 F랑 비교했을 때 50이랑 25라고 성공 개수가 2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분모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틀린 게 될 거고요. 니은에서 AF의 전체 공격 시도 개수가 같다라면 동일하다라면은 6개의 팀 중에서 D가 속한 팀의 전체 공격 시도 개수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의 전체 공격 시도의 개수가 같다라면 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팀 전체 공격 시도 개수 중에서 특정 선수의 공격 시도의 개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팀 전체의 공격 시도 개수가 됩니다. 점유율의 값을 퍼센터지로 생각을 하고 얘를 역수를 취해주면은 팀 전체 공격 시도의 개수가 될 거고요. 그때 제일 작은 D가 15인 게 당연히 제일 큰 공격 시도의 개수가 될 거고 이 팀의 공격 시도는 D가 속한 팀이 가장 많을 것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SF 선수의 전체 공격 시도 개수가 같다라면 동일하다라면 상대에게 점수를 내준 블로킹 차단과 공격 범실의 개수는 E가 가장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공격 개수가 같죠. 공격 개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 공격 성공률과 공격 효율을 두 개를 딱 빼주면 블로킹이랑 범실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빼주면 뭐 어차피 분모는 같으니까 공성만 사라지고 공격 성형만 사라지고 블로킹이랑 범실만 남게 되고 이때 그 차이가 가장 큰 게 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4번이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28번 문제고요. 이거 논리 퀴즈 문제죠. 우리 출제자분께서 논리 퀴즈 문제를 굉장히 이제 고단수로 내어두시고 복잡하게 내셔가지고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의 과일 상자가 있고 총 9개의 과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기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감만 담겨 있는 것도 있고 귤만 담겨 있는 게 있다. 그래서 5개의 과일 상자가 있는데 하나는 딸기만, 하나는 감만, 하나는 귤만 들어가 있는 상자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고 나머지 상자에는 이제 이게 섞여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2종류 이상이기 때문에 3개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 A 상자, 딸기 B 상자, 감 A 상자, 감 B 상자, 귤 상자가 있는데 각 상자에 부착된 이름표에 쓰여져 있는 과일은 그 상자에 반드시 1개 이상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게 핵심적인 요소겠죠?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딸기만 들어가 있는 상자, 감만 들어가 있는 상자, 귤만 들어가 있는 상자는 반드시 본인들 상자 이름에다가 과일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귤 상자라는 거는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얘네들 봤을 때 요게 반드시 귤 상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이 과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귤 상자 죄송합니다. 과일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그 과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귤 상자는 귤 말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귤 말고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귤 상자 안에는 요 귤만 들어가 있는 요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딸기랑 감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A, B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딸기랑 감은 하나씩 들어가 있고 여기다 감이랑 귤이 적당히 섞여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나에서 1개의 과일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여러 번 확인할 때 꺼낸 과일은 다시 넣지 않는다 돼 있으니까 여러 번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 보시면서 선지들 보시면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딸기 A 상자에 감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이 딸기만 들어가 있는 상자 안에 감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이 나머지 2개의 상자 중에 하나에 딸기 옆에 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이게 딸기 A가 되는 거고 이때 얘는 딸기 B가 되겠죠. 그럼 딸기 B에는 당연히 딸기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은 맞다라고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억이 맞으니까 일단 1, 3번 다 지워지죠. 그러면 니은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디귿에서 감 A 상자에서 귤이 2개 이상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긴 감 A이고 여기는 B겠죠. 그리고 여긴 귤이 2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감이랑 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정보를 더 찾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체 과일의 개수는 9개예요. 그리고 딸기 상자, 감 상자, 귤 상자에 하나씩만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감 A 상자에서 귤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감이 하나 그리고 귤이 2개가 최소한 들어가 있다는 거고 남아있는 과일의 개수가 총 4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딸기 B 상자에 귤이 들어있을 확률이라고 했을 때 딸기 A 상자에 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B 상자에 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어디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때 딸기 A 상자에 들어가 있을 확률과 B 상자에 들어가 있을 확률만 공통적으로 봐도 2분의 1씩 나올 거예요. 그럼 딸기 B 상자에 귤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네, 이거는 제가 발문을 여기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잘못 적어 놓은 거고 옳은 것 고르는 거죠. 옳은 것 고르는 건데 여기 발문을 잘못 적어 놓은 거니까 요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